예, 오늘은 그 소해의 11번째 시간으로 자발적 소해와 혼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소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볼까요? 단톡방에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데 확인하기 싫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말에 약속이 취소됐다는 그 연락을 받고 겉으로는 아쉽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이스 이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다라고 하며 환호성을 지른 적은 있으시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발적 소외의 짜릿한 맛을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이라는 이름하에 타인과 섞이기를 강요받으며 자랐습니다. 유치원 때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착한 어린이였고, 학교에 가서는 무리에 끼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왕따가 되는 것처럼 아주 불안하게 생각을 했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화장실조차 친구랑 같이 가야 마음이 놓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섞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웃어주고 재미없는 농담에 리액션을 해주고 기빨리는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허탈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게 진짜 무서운 소외감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나는 능동적 고립 혹은 세련된 왕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이 나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피곤한 세상으로부터 잠시 나를 격리하는 것이죠. 주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파티 사진을 보면서도 난 오늘 집에서 구멍난 티셔츠 입고 짜파게티 끓여 먹는 게 제일 행복해 라고 하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짱. 이게 바로 자발적 소외의 시작입니다. 나 역시 요즘 자발적 고립을 즐긴답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고 서예나 문인화 그리기를 하며 혼자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것이 나의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 즐거움이 쏠쏠하네요. 사실 소외라고 하는 단어는 참 쓸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자발적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붙는 순간 그건 권력이 됩니다.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갈구합니다. 내가 뭘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군가 알아줘야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혼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보든 말든 내가 좋아하는 차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채 책장을 넘기는 그 정적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재미있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엔 남의 비 맞추느라 상사 눈치 보느라 가족들 보느라 뒷전이었던 진짜 나와 데이트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뭘 할 때 눈이 반짝이는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말고 좋다고 하는 건 말고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뭔지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쌓여야 우리는 비로소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 가서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이어폰을 꽂고 정처 없이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혹은 새벽에 일어나 남들 다 잘 때 혼자 글 쓰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회복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북적이며 에너지를 쓰는 걸 방전이라고 한다면 자발적 소외의 시간은 오로지 나를 채워주는 충전의 시간인 셈이죠.
물론 처음엔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답니다. 다들 자기 스마트폰 보기 바쁘거든요. 그 시선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세상은 넓어집니다. 혼자 영화를 보면 영화의 모든 대사가 내 귀에 꽂히고, 혼자 여행을 가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조차 내 친구가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소거된 자리에 비로소 세상의 섬세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택권입니다. 내가 원했을 때 기꺼이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내가 지쳤을 때는 언제든 나만의 동굴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 미안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할 때도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되니까요. 이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꺼이 소외되어 봅시다. 세상이 정해놓은 인사이더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친구가 없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든 예약을 거절한 귀빈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나를 괴롭히던 비교와 질투의 소음들을 끄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근사하지 않나요? 참 근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 안의 달콤한 중심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요. 자발적 소외는 고립이 아닙니다. 고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고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과 가장 뜨겁고 즐거운 데이트를 즐겨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혼자만의 소소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고독을 축복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소외의 마지막 시간으로 11번째 시간으로 자발적 소외와 혼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